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했고 우리 체제로 통일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그 반대 세력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곧 자유 대한민국의 탄핵이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벽에 들고 있나 싸우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탄핵되고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 돼버렸는데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국 세력에 모여가지고 이번에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까지 가져오는 과정에서 참 근데 인생의 그 첫걸음이라면 첫걸음일 수 있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에 가신 그 계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주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갈 수 있은 거다. 바로 못 갔지요? 바로 못 갔죠. 그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들 자식들 이제 팔남인데 아들 6, 딸. 팔남매예요? 몇남 몇 여였습니까? 6남 2녀죠. 근데 몇째였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누님으로 붙는 셋째고 아들로는 둘째죠 제가. 형님이 계십니까? 형님이 한 분 계시죠. 돌아가셨어요 몇 년. 이제 맞이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자식들 공부를 시키게 대해서 시골에서 논밭을 다 팔고 삼천포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럼 고성에서 삼천포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렇죠. 삼천포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가지고 이제 그 바로 울타리 옆에 우리 제일중학교가 있고 안에 제일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제일고등학교를 갔죠. 가가지고 한 2달도 채 안 다녔어요. 한 2달 다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농구 게임 하다가 농구를 제가 그 삼천포 농구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삼천포 여고가 뭐 전국 제패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삼천포 농구 점프로 잘하네. 뭐 좋은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팔팔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농구를 잘해서 키는 좀 작지만 점프슛 하면 거의 99% 들어갔습니다. 포도 위치에서. 그런데 점심시간 농구를 하는데 아이고 삼천포 의학스러운 친구 한 명이 계속 반칙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밀어버리고 막 볼을 가지고 뭐 드리블도 안 하고 막 달려가 넣고 이러더라고. 농구는 참 그게 중요한데. 그럼 농구뿐만 아니죠. 이 스포츠 모든 정치나 국가 모든 게 룰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내가 지적을 해서 야, 너 이 농구는 신사농구인데 왜 반칙을 안 하는 게 이 녀석이 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때렸어요. 맞았습니까? 첫 방을 맞았죠. 근데 내가 반격을 해가지고 그 녀석을 완전히 KO를 시켜버렸죠. 떡이 되도록 패버렸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수업하고 오후에 첫 시간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상급생이 불러내더라고. 상급생이 불러왔어요. 그럼 나갔더니 아이고 3학년 몇 명이 둘러서 있고. 어디로 불러갑니까? 그 교실 옆으로 뒤에 어석한 데 있잖아요. 학교에 뒤에 보면. 건물 뒤에 어석한 대로. 우범지대로 되고. 그래가지고 보니 3학년이야. 3학년들이 딱 몇 명 둘러서 있고 한 명이 나를 그냥 때리더라고. 바로 때립니까? 그거 뭐 어디서 터졌지. 볼이 붙고 눈이 막 시퍼렇게 멍해들도 터졌는데 지금도 내가 참 어떤 데 자다가 그 당시 그 새끼하고 바로 나도 같이 때렸어야 되는데 그 3학년이니까 나는 1학 갓 들어가 1학년이고 차마 상급생인데 못 달라들겠더라고. 힘은 좋아하신. 그럼요. 내가 그 시골에 아버지 대장간에 하마지라고 논 지게 주고 했는데 내 힘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장간에서 세례로 달린댔구만. 그럼요. 어릴 때는 아버지 그 대장간에서 불매불 초등학교 때 불매 불고. 그럼 대장간도 아니고 그때는 우리 성냥가이래. 성냥가이를 알아야 돼. 근데 국민들이 성냥간에 잘 못 알아듣죠. 이제 그 성냥간에서 이제 그 했고 사관학교 다닐 때도 휴가 때 오면 말이죠. 우통 벗고 아버지 그 현말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 그냥 상급생이 막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맞아. 맞아가지고 이 눈이 붓고 막 시퍼리 멍이도 볼이 부어서 집에 수업 오니까. 수업 받으러 들어갔습니까? 뭐 수업 받았죠. 창피하게 막 그냥 앉아서 받고. 그 오후 3시간 끝내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야,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고 싸움밖에 하려면 하려 그만두라 하시더라고. 싸움한 줄 알구나. 어머니는 알죠. 알면서 내가 저는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이
저 학교 들어가 공부도 하기 싫고 아, 그만 저래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또 내 마음도 그랬고 다니기 좀 싫었으니까요. 그런 뭐 싫다기보다 그런 두드려 맞고 이제 오니까 어머니가 딱 보더니 학교를 그만두라 하더라고. 어머니가 바로요. 그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네.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로 학교를 그만두고 그랬어요. 참고 다니라 했으면 또 운명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 다니시면 그냥 나와가지고 뭐 예. 사실 그 당시 그 진주고등학교는 서부 경남에서요 예. 아주 명문이니까 네. 우리 그 중학교로 고등 한 명도 채 못 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두고 네. 집에 그 당시에 시청 앞에 재건주택이 땅이 한 100여 평 있었어요. 예. 여기다 돼지우리를 이제 지었습니다. 돼지 마구를 10칸을 지어가지고 돼지를 이제 키웠어요. 아, 예. 내가 돼지를 키우면서 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 사이 좀 축사를 부르실 줄 알고. 돼지를 이제 키우는데 예. 한 3개월쯤 지났는데 그에 일본에 60 그 당시 3년 동안 그랬어요. 예. 돼지 콜레라가 유행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돼지 콜레라가 우리 국내에 상용한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 돼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내가 이제 그 수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책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예. 약을 사다가 동네 돼지도 놔주고 우리 돼지도 예방 놓고 이랬는데 거의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돼지는 안 죽었어요. 그걸 내가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죠. 죽기 전에. 예. 본전은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팔고 나니까 손해는 안 봤어요. 예. 할 일이 없잖아 이제. 예. 할 일이 없어져서 빈들빈들 하다가 아예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음.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다. 아마 내 나고 나서 처음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내 독학으로 한 겁니다. 돼지 콜레라가 있으면 완전히 그냥 양도업자로 성장할 뻔했는데. 그렇죠.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해가 어떻게 공부를 그냥 집에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죠. 그 당시에 뭐 학원 돈도 없고 학원에 예. 다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사도 없는 거고. 예. 무조건 다 외워버렸죠. 통째로. 아, 매들리 삼위일체 뭐 수학의 정석 1 뭐. 예. 그다음에 저는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이 안개가 뭐 이런 거는 잘 되더라고요. 예. 거의 다 뭐 안개하다시피 해가지고 예. 진주고등학교를 시험 쳤더니 예. 합격을 했어요. 와, 예.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너 이번에 시험 안 되면 이제 그 촌에 가서 예. 그 좌이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좌이산. 우리 동네에 아주 우뚝 솟은 정말 예. 멋있는 산이 있는데 예. 그 좌이산에 가서 이제 개간해서 예. 농사를 짓고 살자 이러시더라고. 아. 뭐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대신에 요번에 시험은 한번 쳐도록 그 돈을 공부를 하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하라더라고. 그래 이제 약속을 했는데 시험이 됐어요. 시험이 돼가 진주고등학교를 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은 진주고등학교 정도 안 가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3학년 5월달에 집이 또 시골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서울 이사 갔어요? 아버지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왔다 예. 갔다 하셔야 되고 시골에 장날되면 그 성냥간에 또 가서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 왔다 갔다 하시고 이거 힘드신가 봐. 또 그렇죠. 고향을 떠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친구도 없죠 나름대로. 그래 다시 그 이사를 고향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휴학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휴학을 했습니까? 휴학을 했죠. 예. 휴학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저는 그 전에 육군사관학교 갈 생각은 안 했어요. 예. 나는 법대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소위 그 행정고시를 하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그 촌에 못 사는 사람들, 촌에 못 사는 사람들을 이게 좀 잘 살게 해주는 행정가가 되고 싶더라고. 그런데 복학을 또 하고 보니까 군대 가는 영장이 나온 거예요. 몇 학년 복학했을 때? 너희 그런 게 2살을 더 먹은 거 아닙니까? 몇 학년에 복학하셨어요? 3학년. 3학년 때? 3학년 때는 5월달에. 휴학인데. 3학년 5월달에 이제 휴학을. 그 정도는 어렵구나. 그리고 복학을 하니까 2년이 늦어놓으니까 내년에 군대 가는 신체검사 영장이 나왔더라고. 지금 이제 가야 되네. 거기다가 여름 휴가 때인데 그 육사 선배들이 진주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이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 금년부터는 인문계열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인문계열? 저는 인문계열이었거든요.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수학 1을 했고 나는 대신에 영어나 독일어 뭐 외국어는 내가 잘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 이런 거는 잘했는데 처음으로 우리한테 이제 인문계를 개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사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갈 길인지 합격을 하더라고요. 아 예. 갈 길인지 취임생에 합격을 해서 네. 갔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소위 그 일반 대학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대학 공부 시키려고 예. 시골에 가면 그 계좌 안에 돈을 이래 탁 있나 그 당시 은행이 없잖아요. 예예. 돈을 이 준비해놓고 내한테 그 방학 때 가면 보여줘요. 아 이제 네 대학 가는 거는 우리가 등록금하고 이런 건 준비해야지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시더라고. 아이고 재밌으신. 그런데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대학 가면 일반 대학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서울 법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독일어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예. 아니 근데 내가 서울에 아는 피부치도 없고 내가 대학 가면 동생들은 중고등학교도 못 가겠더라고. 아 집에 모든 그 돈이 던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는 그냥 전에부터 그래 입버릇처럼 나는 아버지 고등학교까지만 내가 공부시켜 주세요. 그럼 그다음 제가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이 말이 시된다고 그리 되는 거야. 진짜 말이 말이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참. 그랬는데 그런 환경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 돈 가지고 그때 내 위에 형님이 군대를 일찍 나이 갔다 와가지고 삼천포에서 택시 저 버스 그 왜 조수라 해서 그 따라다니면서 그 조수를 하고 있었어요. 사기받고 이래.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택시 한 대 사줘라. 이 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이구. 택시 한 대 사주고 저는 육사로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 야 육사 그 어려운데 하게 하겠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택시 한 대 사주고 예. 나는 육군 사관학교로 갔죠. 아유 형님도 참 또. 근데 그 육사 가는 때 합격이 이제 1차, 2차 발표가 딱 나니까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 내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 말씀이 그러는 거야. 조상 못난 게 자손한테 덕이 된다더니 내가 그 모양이구나 이러시더라고. 문자 소리. 그 당시 육군 사관학교는요. 소위 그 우리 민족의 그 비극인데 유교 건국과 유교 과정에서 워낙 자익들이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연좌제를 묶어가지고 이 좌익에 가담한 사람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돈 팔촌 자손들까지도 그게 묶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은 육군 사관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 하는 말씀이 그 유교 나기 한 해 전인데 고향 친구들이 남노당이 벌써 결성이 됐던가 봐. 그렇죠. 그 찾아왔더래요. 집에 여름밤에 와가지고 니도 가입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떨 때 그 산에 나무로 가다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데 이 다리를 보여주면서 내 다리가 이 모양인데 너희들 따라다니면 방해만 되지 않느냐. 너희끼리 하고 나는 빼다오 그랬다는 거야. 그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보면 그 사실이니까 야, 이 친구는 빼주자.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남노당에 그냥 강압에 못 있어 가입했더라면 육사를 갈 수가 없었죠. 이름이 짱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리 생각합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 당시에는 정말 서로가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또 미국 가서 이렇게 공부한 이성환 박사나 이런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잘 살 수 있다. 이 사상의 대립이었지. 그때 뭐 자본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그분들이 그런 사상과 신념으로 싸웠다 하더라도 70년이 지난 오늘날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그나마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여기에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북한 김일성이 주체상을 따르면서 말이죠. 미국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하자. 심지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하자.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나 아주 더 크게 실명했어요. 미국 가서 대한민국이라고 그 방명록 쓰고 말이죠. 이번에 동독 독일 그 G20 정상에 가서 세상에 윤희상 묘에다가 말이죠.
헌화가 문제가 아니고 통영에 있는 동백꽃을 갖다가 신고 말이죠. 예. 그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그 히덕거리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싶은 생각이 그거 드는 하나는 거예요. 하나의 사유가 될 겁니다. 당연하죠. 예. 어? 아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그거 가서 말이죠. 서도 강부들 그 당시에 예. 그 간호사들 이분들 찾아가고 그분들 묘소에 가서 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희상이가 누굽니까? 윤희상이가 어? 김일성이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돌리자. 아니죠. 육사 들어가면서 요거 매듭 짓고 예, 합시다. 그럴까요? 우리 분들 잘 몰라요. 예, 예. 윤희상이가 음악가 예술가로서 위대한 그 국제적인 그 예. 음악가는 확실하지만 네. 김일성이 찬양하고 그 앞섰고 특히 그 통영의 딸들 얘기하시죠? 예, 그 오길남 씨 오길남 자- 그 부인 그 두 저 딸. 신숙자 신숙자 씨하고 두 딸. 그 두 딸 말이죠. 예. 오길남이를 갖다가 유인해가지고 평양에 데려간 게 윤희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소가 가가지고 말이죠. 오길남이가 그 간첩 임무를 띄고 다시 예. 파독을 시킬 때 지 혼자 탈북에 나오고 말이죠. 부인이 참 눈물겹게 부인하고 딸들이 요독 수용소 예. 갇혀가지고 말이죠. 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부인은 모르고 돌아가셨다고요. 통영 시민들이 그걸 구명하려고 말이죠. 예.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묘소 앞에 가서 동백꽃을 신고 말이 헌화를 하냐 말입니다. 이게. 예, 예. 예? 완전히 뭐 내놓으라고 이제 당에 충성하는 태도를 예.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판하는 언론 한 줄이 없고 말이죠. 예. 그걸 지적하는 정치인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대로 된 보수 애국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 대열에 합류했고 이런 겁니다. 그 사관학교 입학하다가 너무 일로 팍 뛰어버렸는데 공부는 잘 재밌습니까? 육사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참 편하죠. 육사요. 예. 힘들어요. 어떻습니까?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육사에 딱 가면은 예. 첫째 공부가 힘들어서 못 따라오고 퇴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사는 공부 못하면 딱 퇴교시킵니다. 예. 그 육사는 매일 시험을 쳐요. 매 시간 예. 데일리를 해가지고 예. 끝나면 수업 끝나면 그래 4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간 시험을 칩니다. 딱. 예. 그리고 장말이라 해가지고 한 챕터를 끝나면 또 시험을 쳐요. 아이고. 예. 또 기말이라 해가지고 학기 말 휴가 전에 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예. 이걸 토탈 종합 한 과목에도 65점 이하 과목 있으면 이거는 퇴교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해서 퇴교를 많이 당해요. 또 한 부류는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새벽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 될 때까지 한순간도 이게 앉아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쫙 짜여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시에서 귀하게 자라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못 견디더라고. 그렇지. 도시형들. 공부는 또 잘하는데 근데 저 같은 촌놈들은 육체적으로는 전혀 힘이 안 드는 거야. 저는 뭐 육체적으로 더 힘이 안 들고. 그렇죠. 저놈이 일단 그거 참. 예. 그거 보입니까? 그 저 매주 그 오후 5시면 하기식을 하고 10km 완전군장 구분했어요 그 당시에. 매주 매주. 그리고 수요일 되면 또 군사학 시간에 4km 구분합니다. 예.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또 만미터 정규생 마라톤을 또 시켜서 우리 때. 이러니까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퇴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근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공부는 워낙 그 고등학교 때 탄탄하게 해놓으니까 예.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예. 그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전부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왜? 먹는 양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육체적 노동이 군대는 왜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까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성적이 나빠야 그만두게 하니까 일부러 내가 시험을 어떤 데는 막 100절 한번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휴가는 가고 싶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또 공부를 해가 휴가를 첫 휴가를 갔는데 가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동네 사람들하고 막 진짜 뭐 잔치를 하는 거야. 첫 휴가 갔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촌에서 육사 가니 뭐 큰 출세는 한 줄 알고 촌 사람들 말이죠. 엄청 그 기대가 큰 거야. 그걸 보고 야 내가 육사를 그만두면 우리 아버지 동네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참. 그것도.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육사를 꼭 졸업해야 되겠다. 내가 복학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4년을 졸업을 했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육사생도 2학년 때 휴가 오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그날 이제 촌에서 뭐 여름에 우리 그 당시에도 가면 논 메고 말이죠. 농약 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저녁에 저녁 먹고 마루에 목캡을 펴놓고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그러시는 거야. 넌 사관생도로서 장래 꿈이 뭐냐 이래. 예. 근데 아버지 내가 뭐 이 나라 확실히 지켜있는 그 군인 돼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너는 이 민족을 통일시키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아니 아버지 제가 육사가니까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아는데 저는 그 세상은 넓고 저보다 잘난 놈 너무나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저는 그런 큰일 못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어? 부모는 자식을 잘한다. 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하라 이거야. 예. 그 나는 못한다 그러고 아버지는 하라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부쩍 싸웠다니까. 예. 그리고 내가 싸웠지만 마음속으로 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된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예. 그 붉은 몸으로 그 대장 성냥간에서 말이죠. 육체 노동이구나. 하루 종일 장날은 말이죠. 하루 종일 점심 먹는 15분 딱 쉬고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 당시 일개면에 모든 농기구 부엌칼, 부엌에 쓰는 거 완전 심지어 바다 의고까지 아버지 다 솜씨가 그리 좋으시더라. 예. 솜씨가 좋으셨어요. 좋았어요. 그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 그 당시 뭐 자가 있으면 뭐 전부 눈대중으로 만드는데 예. 기가 막히게 모양 좋게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생하는 걸 보고 그 끝나고 나면 한 3일 알아놓아야 아버지가 장날 지나면 3일을 끈 알아놓는데 내가 그 동네에 무면허 약국이 하나 있었어. 한약국이. 그 노인네 찾아가면은 경호 아들 왔나?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약을 딱 5첩 지어줘요. 원인을 안 해. 딱딱 아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달에 잡숫고 기록해보면 또 장날 일하시고 또 알아놓고 이거를 보면서 내가 내가 참 내가 커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거예요. 예. 그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못한다고 했지만 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고 인권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전방에 가서 그 분단 현장을 보면서 예. 또 처음에 바로 GP 투입됐습니까? 나는 처음에 병참으로 인간했죠. 병참 장교였습니다. 이것도 운명이에요. 어떻게 병참 병가를 받죠? 그러니까. 참 특이하네. 그건 내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에 육군 산악교 갈 때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5년간을 그 4년간 공부시켜주고 5년 임무 학사학위 주고 5년 임무복무하면 제대할 수 있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뭐 군대 3년 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2년만 더 하면 2년만 더 하면 내가 나와서 고시 공부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육사를 사실은 갔습니다. 예. 내가 군사 가서 뭐 장군이 되고 군인이 되겠다고 간 건 아니고 예.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2000년도 딱 끝날 때쯤 우리가 인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자주국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육사 갔을 때 우리 선배들까지는 미국이 주는 그 군복에다가 미국이 주는 노트 연필까지 다 미제로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렇습니까? 군복까지도. 예. 롱코트까지도 미제였어요. 이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나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사 30기부터 가니까 군복 롱코트를 우리 국산 피복으로 주고 국산 전투화를 신고 총은 M1 소총이에요. 그 75년 소대장 가서 M16으로 바뀐 겁니다. M1 소총 들고 훈련받고 했는데 이분이 자주국방 기치를 내걸고 다니는 거 우리 육사 30기부터 전 전투병가를 가 16개 병가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특가도 왔습니까? 군의 그 처정쇄신한다. 군도 부패가 심했거든. 그렇죠. 왜 심했냐 하면 그 당시 그 부패라도 할 수도 있지만 군원을 받아서 다 했단 말입니다. 쌀만 먹는 것만 우리 국산으로 했고 그 과거에는 쌀까지도 미군이 줬고 일종이라고 국민도 잘 모르지. 쌀하고 부식류만 우리가 작업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미군이 주는 거였어요. 특히 병참병가는 기름 같은 거, 뭐 옷 같은 거 이런 소모 삭제만 떨어보면 미군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미러클 분대라고 그래서 한국군은. 아,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보급을 이제 자꾸 줄여보니 줄여도 또 유지가 되고 줄여도 이렇게 된다. 미군들도 대략 눈치를 챈 거예요. 한국군이 예. 팔아먹는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알았는데 그 눈치를 대충 채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줄여본단 말이에요. 줄여도 유지가 되니까 그 정도로 팔아먹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가 병참으로 이제 인간해가 간 것도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했죠. 본인들이 선택하게 했죠. 그 전까지는 전투병과만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전투병과는 오히려 보병 같은 거는 좀 미달했고 미달했고. 전투병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나는 이제 그 군생활 계속 할 사람들은 전투병과로 가야죠. 5년만 하고 제대하겠다. 예. 그리고 그 형들이 옛날에 군대 가서 막 정량 배고파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도 듣고 말이죠. 예. 이래서 내가 짧은 군 생활이지만 내가 가서 우리 병사들한테 정량을 먹이는 이런 그 병참병가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죠. 그 훈련소 가서 막 배고파 쓰레통을 뒤집다 그러고 우리 어릴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병참을 택해가지고 갔는데 12사단. 원통 그 일동 참고장 일동 참고장 그거를 이제 1년을 했습니다. 1년 하는데 저 일동 참고장 할 때도 저 신념대로 했어요. 딱 가가지고 원통에 있는 그 농협 창고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쌀, 보리쌀, 된장, 간장 이런 거를 수령해서 딱 싣고 창고에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방에서 수령하러 오면 딱 불출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직접 그냥 지휘를 한 겁니다. 감독에서. 그 차에 실을 때도 철저히 발열 정제를 저어가면서 딱딱 60개 하면 딱 빼고 내가 딱 싣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노무자들이 한 10대명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싣고 내려고 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 통운 그 주인이 그분이 도정도 하고 보관업도 하더라고. 양구 보관. 보관소죠. 그리고 군청에서 출납증 끊어주면은 우리가 도장 찍어주고 그만큼 받아 그랬는데 이 영감이 점심을 채놓고 보자더라고. 그때 그 불구자 아들을 하나 있었고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손자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보고 뭐라는 거야. 자기 도정만 해가 보관료만 받아갖고는 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쌀을 좀 팔아먹자는 거야. 같이 이제 공모하자. 그래. 아니 쌀을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했더니 그 당시에는 가마니에다 쌀을 넣었는데 보리쌀 암맥하고 쌀. 그 쌀 같은 경우는 피까지 포함해서 65kg만 나가면 됩니다. 65kg. 원래는 60kg죠. 근데 감량미 보관 중에 수분이 날라 감량미 600g을 더 넣게 돼 있어요. 이 600g만 빼서 나눠 먹자는 거야 이 영감이. 사실은 가마다 5kg를 빼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검열 넣으면 쪽으로 올려 60kg만 나가면 됐어요. 그 정도로 유도리가 있더라고. 근데 그 이분은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가마당 600g만 이거를 전략을 하면은 이것만 해도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개 사다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양이 나중에 한 달만 지나도 600g이지만 이거를 감량미만 빼자는 거예요. 나는 그거 딱 달아가지고 65kg, 600g 나가야 싫었으니까. 이 영감이 기가 차는 거지 이제. 그럼 내가 그래서 아니 제가 육군산학교 나와가지고 이거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똑바로 하라고 나를 집 보냈는데 저 그런 일 못합니다 그랬지. 딱 그대로했어요 몇 년에. 그러고 이제 1년 한 10개월쯤 있으니까 월남이 패망한 겁니다. 10개월일 때 월남이 패망하고 한반도에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다음 순수다. 공산 도미노 이론에 의해서 그리고 김일성이 실제로 월남 패망 남침하려고 땅굴 판 거 아닙니까? 그게 75년도 우리 철원에서 이 땅굴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쟁을 막은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 다시 전쟁 난다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사 출신을 다시 전투병과로 하는 짓을 내린 거예요. 전원하는 어리지. 전투병과로. 이거는요 창군의례 처음 있고 마지막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장 군생활 그만하려고 5년만 하고 그만하려고 병장 갔던 제가 다시 보병으로 전과되어서 보병학교 OAC 같이 OBC를 가도 4개월 했습니까? 4개월 했죠. 경동으로 받았어. 후보들하고 같이 받았어. 그럼 따로. 따로.
이제 특가로 갔던 동기생들하고 한해 예. 선배들하고 몽땅 다 불려온 거야. 재미있었겠네. 우리부터 했으니까 우리 기마. 예. 몽땅 다시 다 불려왔어. 예. 그래가지고 강주 보병학교에서 다시 내무생활 4개월 하면서 예. 보병 오비시를 받고 예. 보병 중위로 예. 소대장을 요 김포로 내려와 소대장 다시 한 거니까. 아, 김포로 와서 아. 우리 역사적인 사명을 띄고 그래가지고 참 근데 김포가 부대가 무슨 부대라 했지? 그 당시 구구여단이었어요. 아, 구구여단. 구구여단인데 왜 지금 강화도하고 김포반도하고 사이 수로 있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그 전략지. 염화수로라 그럽니다. 예, 염화수로. 그 당시 그 북한에서 예. 관산반도에 빨대 물고 바로 간접 침투하는 그 목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요새 지금 스노클을 하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빨대를 물고 물이 한강물이 하루에 2번씩 밀물이 되고 2번 썰물 나갑니다. 예, 예. 만조시간 물 밀려오는데 예. 이 물살이 얼마나 센지는 몰라요. 예, 예. 그래서 간산반도에서 빨대 물고 잠수비가 딱 들어놓고 있으면은 간산반도에서 그 행주대교까지 딱 4시간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랬습니까? 저 있는 데까지는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그 물꼬를 경계를 하고 네. 그 당시 AN2기가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침투로를 이제 항공, 대공 방어를 하고 이 두 가지 임무를 내가 띄고 그 소대장으로 한 겁니다. 해병 지역을 인수를 받아 그것을 해병대를 인수가 원래 해병대가 그 경계를 했죠. 예. 그럼 내가 인수를 받아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운명적으로 군 생활을 이제 보병으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1년 하고 나니까 그 당시 내 상관들 참모들 이분들이 잘 돼가지고 박 대통령이 1년 있다 전쟁 안 나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시 또 가서 해도 좋다 하니까 병참으로 다시 오라는 거야. 야, 이제 병참 병가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다시 또 오래. 그래서 내가 소대장하고 부하들하고 같이 띵굴면서 훈련하고 이 재밌더라고. 그것은 이제 군대 체질을 체질이야. 병참은 영 그때 맞지 않아가지고 싸움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업자들하고 또 딱. 그럼 공감만 반납하러 가니까 빵꾸 하나 난 거 가지고도 시비 걸고 말이죠. 그래서 막 그리고 헌병검무소 통과하는데 그 시비 걸고 예. 병가 마크 보고 딱 아주 죽겠더라고. 예. 내가 이거 한 짓이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거 보병으로 가니까 부하들하고 같이 뛰고 사격하고 말이죠. 예. 그 부하들 또 그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막 같이 예. 족구도 하고 축구도 이 재미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참 특이한 그거 참. 그래서 다시 오라면 내가 못 가겠다 그랬어. 아. 내가 이제 군생활 해야 되겠다고 예. 딱 결심을 하고 예. 안 갔죠. 그래가지고 보병으로 왔기 때문에 사단장도 하고 아주 기무사령까지 한 게 아마 그 원인이 되는데 예. 이 참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더니 예. 어떤 예. 격이 네. 또 제가 선택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환경인데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성이 돼주고 예.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